지난 6월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가 출연한 영화 브로커의 크랭크업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일본 최고의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찍은 첫 한국 영화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시작되어 2019년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수출 규제와 한국의 노재팬 불매운동, 2020년 양국 간 단기 비자 면제 조치 중지까지 이어지는 한일 관계의 빙하기 속에서 여전히 문화는 흐르고 사람은 섞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 기준 시청시간이 전년 대비 6배 상승했습니다. 2020년 가장 화제가 된 콘텐츠 종합 랭킹 1, 2위를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식장가 이태원 클라스가 차지했고 6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8위 청춘기록, 9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톱 10의 절반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부분에서는 블랙핑크 다큐 영화가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의 다큐 영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빈센조가 일본의 탑 10 컨텐츠 1위에 올랐고 6월 29일에는 드라마 탑 10 컨텐츠 안에 마인, 빈센조, 킹덤 등 세 작품이 랭크된 바 있습니다. 2002년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드라마 붐이 다시 온 것 같지만 중장년 여성층이 욘사마에 열광했던 과거와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한류 팬이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젊은 남성들까지 집에 머물며 넷플릭스로 시간을 보내다 이태원 클라스, 빈센조 같은 비즈니스 드라마들을 발견하고 한류 드라마는 여성이 보는 것이라는 편견이 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화 왕국 일본에서 우리 웹툰의 진격도 주목할 만합니다.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작년 매출 376억엔으로 일본 앱 시장에서 게임을 제외한 앱 중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월간 이용자는 750만 명에 이릅니다. 네이버의 라인 만가도 612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피코마 매출 1위인 나 혼자만 레벨업은 최근 일본에서 단행본으로도 출간돼 100만 부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한류계 아이돌도 눈길을 끕니다. JYP가 지난해 일본에서 K-POP 방식의 오디션과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데뷔시킨 9인조 일본인 그룹 니즈와 엠넷 프로듀스 101의 일본 버전 프로듀스 101 재팬을 통해 2019년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J51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한류 컨텐츠 열풍을 일본이 커스터마이징한 셈입니다. 일본에서 K-POP의 영향력은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입니다. BTS는 3월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에서 8개 부분을 휩쓸고 일본에서 낸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가 첫 주 78만 2.만 개가 팔리며 올해 오리콘 차트 첫 주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7월 5일자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3주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같은 차트 2위는 세븐틴, 8위는 NCT 드림, 9위는 트와이스, 10위는 엑소였습니다. 같은 주간 유튜브 차트에선 1위가 BTS의 버럴, 3위가 다이너마이트, 4위가 트와이스 알콜 프리, 10위가 니즈 테이크 어 픽처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J-POP과 1대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게임과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여전히 일본 콘텐츠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 출시된 닌텐도의 모바일 게임 동물의 숲 포켓 캠프는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214만 관객을 동원하며 분노의 질주에 이어 올 상반기 국내 개봉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4월 출간된 귀멸의 칼날 단행본 완결편인 23권은 교보문고에서 4주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고 예스24 3반기 결산에선 만화 베스트셀러 1위부터 25위까지 한정판과 공식 팬북을 포함한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석권했습니다. 귀멸의 칼날 신드롬은 우익 논쟁을 내포하고 있기에 더욱 주목됩니다. 실제로 원작 만화부터 주인공 탄지로의 귀걸이 디자인이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었고 논란을 반영해 수출용 극장판에선 귀걸이 디자인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우익 논란 탓에 업계에선 당초 10에서 20만 관객을 예상했으나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N차 관람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4개월 이상 장기 흥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사히 맥주와 무인양품, 유니클로 등 일본 대표 상품의 지난해 매출이 50% 이상 추락하는 등 소비재 분야에서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한국에서의 귀멸의 칼날 열풍을 조명하며 영화를 N차 관람하고 만화를 전권 구입했다는 20대 대학생이 일본이라고 뭐든 싫다고 거부하는 자세가 옳은가?
문화를 즐긴다고 매국노가 되는 일은 없다는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강태웅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부 교수는 1998년 대중문화 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가 느꼈던 부담감이 없다면서 전통적으로 글로벌 콘텐츠였던 일본 소설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은 노제팬을 비롯한 한일 관계에 영향 없이 꾸준한 소비층을 확보해온 반면 일본의 가요, 드라마 등은 노제팬 이전부터 한국에서 소비 시장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양국의 정치 상황이 문화 콘텐츠 교류에 영향이 없던 건 아닙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즈음에 일본 투어를 시작한 BTS가 멤버의 강복절 티셔츠 논란으로 TV 아사히 뮤직스테이션 출연이 취소되는 등 혐한 기류 재발과 함께 규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날 데뷔한 한일연합 걸그룹 아이즈원은 일본어 가사의 노래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BTS의 도쿄돔 콘서트에 10만 관객이 운집한 것만 봐도 막강한 콘텐츠 흐름은 더 이상 정치적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일 우호 관계의 불씨를 문화가 유지하고 있지만 건강한 문화 교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J-팝과 일본 드라마가 한국 공중파에 완전 개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불균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강태웅 교수는 한국이 공중파 TV와 라디오에서 일본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기에 아직은 영향력이 막강한 일본 지상파에서도 한류 규제에 빌미를 주고 있다면서 문화는 상호작용이다. 우리 문화의 영향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